안녕하세요. 비발바 윤청아입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명사 상당 어구를 배워보도록 하지요. 자, 명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개념을 알면 영어 문장이 굉장히 간단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기초적인 정도의 설명을 할 뿐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런 명사의 덩어리가 뭐가 있는지를 가급적이면 암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외워두면 문장을 이해할 때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게 그래 그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만 알지 말고요.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해한 것으로 알았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정도로는 안 게 아니고요. 분명히 암기를 해서 언제든지 그것이 바로바로 떠오르는 실제 적용이 돼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알았다. 정말 제대로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선생님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암기해서 선생님처럼 쭉 써 나갈 수 있으면 그때 정말로 제대로 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아는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이 훨씬 빠르게 발전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명사 덩어리 역할하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와 형용사가 만나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쓰인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문법 책에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다 뭐 이런 조금 어려운 문법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도 흔히 쓰고 있는 표현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마냥 외워야 할 것으로 어려운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자, 뭘까요? 자,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저기 말이야, 저쪽에 거 보여? 뭐, 보라색 동그란 게 있는데, 저게 뭐지? 그러네. 저게 뭘까? 자,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 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말이죠. 이게 뭐였냐? 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숫자가 12가 있고, 3이 있고, 6이 있고, 9가 있네요. 뭘까? 시계였죠.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말이죠. 특히 잘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즉, 뭔지 잘 모를 때 특히 어떤 사물을 가지고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색깔, 뭐 이런 등의 성질로서 그 사물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때요? 모양, 색깔, 뭐 성질, 이런 것들. 바로 형용사죠. 형용사로서 우리가 어떤 명사를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그림을 좀 잘 못 그립니다. 자, 그래서 이 강아지를 보고 아유 이 귀여운 것, 그죠? 귀엽다, cute. 어때요? 형용사로서 명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야, 저기 좀 봐봐. 아우, 저기 저 뚱뚱한 애들 몇 명이서 막 뛰어가고 있네. 쟤들 뭐야? 저 뚱뚱한 것들. 좀 살찐 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예,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뚱뚱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바로 뚱뚱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결국은 어느 고등학교 유도부 뭐 이런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김새를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지칭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본 것처럼 말이죠. 형용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명사에 대한 설명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많고요. 그죠?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해석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문법적 용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복수 보통 명사예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이것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마치 암기사항처럼 그냥 외우는데요. 실제로는 단수 보통 명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추상 명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the beautiful 이라고 우리가 쓰잖아요. 이럴 때에 이 표현은 아름다운 사람들, 즉 미인들이란 뜻도 되지만요. 그냥 미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추상적 표현으로서 미라는 그러한 의미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 이제 어렵게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결국은 그냥 이 뒤에 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해도 좋아요. 어차피 관사는 명사가 있다는 표시였고요. 형용사도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 내지는 사람들 혹은 물건, 어떤 것 혹은 것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해를 했으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ich 하고 나와 있네요. 자, 결국 부유하다라고 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the rich는 바로 rich people 이라는 의미로서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어의 자리에서 쓰이고 있지요. 영어의 첫머리 바로 주어 자리고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어떠하다, not, 뭐하지가 않다, 항상 행복하지는 않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알았죠?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더라.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번에도 나왔던 형태죠. to와 동사 원형이 만났어요. 그쵸? 자, 결국 원래 동사의 원형을 가지고서 앞에 to를 붙여 주어서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원래 동사인데 to를 붙이는 것이 우리말에 어미의 변화를 주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미의 변화를 줘서 결국 원래 동사이면은 뭐뭐 하다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것의 어미가 바뀌는 거죠. 명사 자리, 즉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이런 자리에 쓰이게 되면 바로 뭐 하는 것 혹은 뭐 하기와 같은 어미의 변화를 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달리다의 이제 형태가 달리기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런 to 부정사라고 하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문장의 첫머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명사로 쓰였다는 이해를 하니까 그냥 understand 하면은 이해하다라고 하겠지만 to understand라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 또 이러한 준동사는 얘기했다시피 말이죠. 동사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I love you의 경우처럼 동사 뒤에 나오는 것은 되게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을이라고 붙여간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런 to 부정사도 마찬가지로 동사처럼 이해한다면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을 하고 붙여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others라는 이 명사는 바로 understand의 의미적인 목적으로서 을을 하고 해석을 붙이는 부분으로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은 일단 해놓고요. 이 자리는 주어 자리니까 은는 이가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것은 뭐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이 되겠습니다. 그쵸? 됐죠? 자, 그 다음 when 이하는 부가적으로 설명이 붙은 거죠.
부사절레당이 됩니다. 알았죠? 나중에 역시 부사상당어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할 때 그들이 말할 때에 too quickly 너무 빠르게 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어 부분이다. 주부라고 이해를 하고 여기에 이제 이 is가 문장의 전체 동사가 되는 거지요. 자, 그것이 어떠하다? 어렵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은 말이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어때요? 머리가 너무 큰 형태죠. to understand부터 결국 동사가 나오는 is 앞까지 굉장히 긴 부분이 주어 역할을 함으로써 좀 부담스럽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머리 부분이 길게 늘어진 기린 한번 연상해 보죠. 어때요? 자, 이 목을 가누기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왠지 불안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힘겨워 보이는 이 주어 부분을 문장의 뒤쪽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모습을 영어에서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이 주어 대신에 간단하게 it이라는 놈을 붙여주고 주어 역할을 했던 부분을 서술어 이하로 to understand 이하를 뒤로 이렇게 갖다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를 흔히 우리는 문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는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형태인데요. 역시 준동사라고 얘기하는 형태입니다. 부정사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위에 이 투부정사 다시 한번 응용을 하면요. 마찬가지예요. 동사의 원형에다가 이번에는 ing라는 형태를 붙였는데 이번에는 이 ing가 이 어미의 변화를 주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역시 다른 품사인 명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에요. 똑같이 뭐하는 것, 뭐하기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고 역시나 부정사를 동사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ing라는 것도 동사처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예문 보죠. 자, I can remember. 나는 기억할 수가 있답니다. 동사 뒷자리, 바로 목적어 자리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치요?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에 쓰입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feeling 하고 온 형태는 이제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로서 느끼다가 아니라 느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기억할 수 있다. 느끼는 것을, 그죠? 느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대요. 자, 어떻게 느꼈냐? Very confused. 아주 혼란스럽게 느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답니다. 이때 지금 feel이라는 이 형태는 말이죠. 소위 불완전 자동사로도 자주 쓰이는데 지금 뒤에 confused라는 이 형태는 과거 분사입니다. 아직 영어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조금 어렵죠. 근데 별게 아니고요. 이렇게 동사가 아닌 자리에서 ed가 붙은 형태를 분사 중에서도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요.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he is kind와 같은 뭐 간단한 문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그는 어떠하다, 친절하다 했을 때 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가 보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feel이라고 하는 이 동사 뒤에 형용사가 지금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confused라는 이 형태가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예요. 그래서 동사 뒤에 형용사는 보어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 이 feel 다음에 confused라는 형용사가 옴으로써 이놈을 보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feel을 소위 불완전 자동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란스러워진 상태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다고 느꼈다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말에 자연스럽게 아주 혼란스럽게 느꼈던 것을 나는 기억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sometimes 때때로 in my teens 나의 10대 시절에
때때로 그렇게 아주 혼란스럽게 느꼈던 것을 나는 기억할 수 있다 인 겁니다. 자, 일단은 역시 지금은 100%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ing라는 형태가 명사 상당 어구의 역할을 하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챙기도록 하지요. 자,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그렇다면은 여기에 2번에 있는 이 투부정사와 3번에 있는 이 ing라는 형태가 똑같이 쓰였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쵸? 둘 다 동사를 명사화 시켜서 쓰고 있는데 왜 두 개나 필요할까요? 네. 그 설명 역시 다음에 하기로 하죠. 완전히 똑같다면 두 가지나 필요가 없어요. 번거롭기만 하지. 그쵸? 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쵸? 자, 일단은 그런 자세한 설명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어요. 자, 이번에는 that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자, that이라는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의 형태, 이 전체를 우리는 또한 명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로 알아두자. 예, 그렇게 알아야 문장이 쉬워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해석은 역시나 명사의 해석으로 뭐 하는 것의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that이 이끄는 절의 형태가요, 바로 명사 자리인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자리에 쓰이면요, 많은 것하고 명사의 해석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believed, 믿었다. 동사 뒤에 여기 자리부터가 바로 목적어의 자리인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이 대절 전체가 그냥 목적어다 생각하면 그뿐인 겁니다. 즉 I loved you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대절 전체는 그냥 you가 있는 거다 생각하면 I loved you. 나는 믿었다 너를. 그 다음에 I believe that 절. 나는 믿었다 that 이하를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본다 라고 하는 시각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믿었다. 자, 목적어 자리에서 어떤 것을 믿었냐? 자, 여기서부터 그냥 세 문장이에요. Our souls가 live 한다는 것을, 그죠?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었다인 거죠.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만 간단히 맛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what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때 what이라고 하는 놈이 이끄는 절도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똑같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what을 보면은 무엇이라는 의문사로 먼저 접근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근데 실제 이 what이 이끄는 절은요, 영어 문장에서 무엇이라는 의문사보다는 관계대명사라는 것으로서 자주 쓰이게 됩니다. 역시 아직까지 이 개념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용어는 제껴두고요. 일단 이 what절을 보게 되면 뭐 하는 것 하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알아두자. 지금은 거기까지만 하기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더 알려고 하면 서로 피곤합니다. 선생님도 얘기하는데 또 한참 많은 설명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그 모든 이해를 하기란 만만치가 않아요. 알았죠? 네,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첫머리부터 나왔네요. 결국 첫 자리 주어 자리이고 따라서 명사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절이 끝나고 두 번째 동사가 나오면 그 앞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요거 많이 써먹으니까 알아두세요. 이렇게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나오면 쭉 가다가 말이죠. 또 하나의 동사가 툭 튀어나올 때 그때 이 동사 앞까지가 전체가 주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was 앞에서 끄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what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뭐 하는 것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 그가 말했던 것인 겁니다. 그가 말했던 것이 was not 뭐가 아니었다? trivial 사소한 하는 형용사죠. 그래서 사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말한 내용은 결코 사소한 내용이 아니었어. 중요한 것이었어. 이런 뜻이죠. 됐죠? 그럼 또 여기에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대퇴석하고 와퇴석하고 똑같은데요? 똑같죠. 네, 확실히 완전히 다 똑같으면은 역시나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두 개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그 차이점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근데 말이죠. 바로 이렇게 거의 같아 보이는 건데 사실은 다른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영어 어법 문제, 즉 문법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낸다라는 겁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이제 의문사 보겠습니다. 보통 의문사라고 하는 것, 사실은 여기에서도 정확한 문법적인 용어는 선생님이 의문 접속사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대개 문법책에서 그냥 의문사라고 해버려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가벼운 접근이니까 선생님도 일단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소위 WH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의문사라고 합니다. 즉, 의문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뭐, 누구야? 아니면 저게 뭐지? 아니면 이건 어떤 것을 고르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식이고, 뭐 언제 걔가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과 관련한 의문의 내용들이죠. 즉, who나 which나 뭐 what이나 아니면은 또 when이나 where, why 뭐 이런 식의 형태들 바로 의문사라고 일단 이해를 해봅시다. 그럴 때 이런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역시나 명사 자리에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이런 자리에서 WH가 이끄는 절의 형태를 보게 되면 명사 덩어리가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he asked me 그가 물었어요. 나를 물은 게 아니죠. 나에게 물은 겁니다. 소위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형이라는 거, 문장의 형식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또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문형, 영어 공부할 때 아마 1형식 문장이다, 뭐 2형식 문장이다 많이 배웠을 거예요. 지금은 역시 상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영어 문장에 대한 제대로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는 나에게 물었어요. 물은 내용이 뭐냐? ask의 직접적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어떤 것을 물었냐? 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누가 had painted 이전에 그렸는지 그 그림을 그렸는지를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쵸? 그가 물었다 나에게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는지를 물었다인 겁니다. 이 전체가 한 덩어리의 목적어예요. 어렵죠?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말이죠. 이 자리에 뭐가 있다? 그냥 하나의 명사. 예를 들어 a present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문장 약간 바꾸겠습니다. 의미를 위해서요. He gave라고 합시다. He gave me a present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주었다.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는 물었다. 나에게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는지를 물었다. 똑같은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명사의 틀을 말하고 있다. 눈치를 긁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의문사가 이끄는 이러한 절이 명사 역할하는 덩어리가 될 수 있더라. 이렇게 일단 알아둡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말이 또 어려워요. 자, 방금 봤던 이 WH의 형태에다가요. 복합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용어가 붙으면 바로 이 WH의 형태에 뒤에 ever라는 형태가 붙은 말이다. 일단 그렇게 가볍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ever가 붙은 것은 뭐든지라는 말이 조금 더 붙었다 라고만 알면 돼요. 그러면 whoever 하면은 누구든지가 되겠죠. 그럼 whatever 하면 무엇이든지가 되겠고요. whenever 하면 언제든지가 되면 되는 겁니다. 쉽죠? 일단 그렇게만 알아둡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이끄는 저를 역시 우리는 명사 자리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문 보죠.
You may give. 네가 줄 수도 있다. 즉 줘도 좋다. 뭐 소위 허가의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네가 줘도 좋아. This picture를 이 그림을 줘도 좋아. 문장 끝나도 될 듯해요. 그죠? 근데 이제 to 하면서 전치사가 나오면서 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했죠. 전치사는 확장을 시켜주는 확장품사 단위다. 뒤에 뭐가 온다고요? 명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결국 명사가 와야 할 자리에 whoever가 이끄는 절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치사 명사의 전명구가 되면서 이 부분 전체가 부사상당어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whoever wants it 해서 그것을 원하는 누구든지, 그죠? 그것을 원하는 누구든지에게 이 그림을 줘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의 내용이 나오면서 또한 어려워졌다라는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말이죠. 어디까지나 다양한 명사 상당어구, 즉 명사 덩어리가 이런 게 있다를 아주 가볍게 맛을 본 겁니다. 가볍게 맛을 봤지만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왜? 암기를 하면 할수록 영어는 심플해진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밑에서 봤다시피 그냥 한 덩어리로 이만큼이 그냥 주어다. 쉽죠? 그죠? 그냥 이만큼이 목적어다. 쉽죠? 이만큼이 그냥 목적어다. 이만큼이 그냥 주어다. 그죠? 이만큼이 그냥 직접 목적어다. 그죠? 예, 이만큼이 그냥 전치사의 목적어인 전명구다. 쉽죠? 이렇게 보는 룰을 바로바로 적용시키려면 말이죠. 외워야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안 그래요. 외우세요. 알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